오늘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관련한 흥미로운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이 탄핵 심판에 들고 나올 주장 하나가 벌써부터 박살이 났습니다. MBC 단독입니다.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란숙의 윤석열의 담화 이후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12.3 내란 다음 날인 지난 4일 개인이 청구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 취소 헌법소원에 대해 어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는 쉽게 말해 윤석열이 향후 있을 헌재의 탄핵 심리에 들고 나올 핵심적 논리 하나가 박살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 12일 내란숙의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괴한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즉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입니다. 마침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이에 대해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했을 것이라며 헌법심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헌법재판소의 1차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라 설명했고,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면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을 것, 헌법소원에 한정해서 본다면 계엄 선포권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라 밝혔습니다. 물론 헌재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심판 소원이기 때문에 지정부를 거치게 돼 있는 것으로 심판 사건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전원재판부에서 각하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기긴 했습니다만, 가뜩이나 내란숙의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시작된 마당에 윤석열 측의 핵심 주장 하나를 허물어버리는 결정을 내리는 건 윤석열에게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특히 윤석열뿐만 아니라 윤상현, 홍준표 등이 최근 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니 통치행위니 하며 사실상 내란숙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판인데, 헌재가 본 게임에 들어가기도 전에 저 공화국의 적들에게 제대로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또한 내란숙의 윤석열 변호인단은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이번 12.3 내란이 통치행위라는 별의별 희한한 증거들을 내밀 텐데, 이번 결정으로 미루어 보아 헌재는 아예 이 건 자체를 안 다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즉 윤석열 탄핵 심판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에선 헌재의 고의적 시간 끌기보다 걱정해야 할 것은 한덕수의 수상한 행보인데, 관련해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공식 입장은 한덕수 대행이 설마 본인 공직생활 마지막을 내란숙에 보호하다가 끝을 맺고 싶겠느냐는 지극히 상식적인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탄핵을 유보하고 있는 건데 매우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것은 상대도 상식전 내에서 대응을 할 거라는 전제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힘 작전은 아주 심플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재 탄핵 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킨다. 지연시키면 기각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4월에 지금 진보적인 재판관 2명이 임기가 다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한덕수 대행이 시간을 끌면 민주당이 경고하고 또 좀 더 시간을 끌다가, 그리고 한덕수 대행 탄핵하면 안 된다고 막 여론전을 할 것이고 국민의힘과 보수 쪽에서, 그럼 또 흔들린다고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그럼 역풍부나 어쩌고 하다가 결국은 탄핵하고 그 다음 순위가 최상목 경제부총리인데 또 마찬가지로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러다 또 탄핵되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또 막 공격하고, 그런 작전을 저라면 구사합니다. 이미 어제 실토한 의원도 있더만요. 야당 측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가능성이 높다. 서열에 따라 권한대행이 계속 바뀔 텐데 그런 식으로 우선 시간을 벌지 않겠나. 원래 이렇게 대혼란기에는 여기저기에 실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결국 저는 민주당이 단순히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차하면 신속하게 결단까지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민심의 분노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면 정말 김어준 총수가 경고한 대로 역풍이 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내란 세력들이 온갖 수를 다 쓰며 살아남으려 하는 만큼 민주당도 더 이상 신사적으로 대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껏 저들이 해왔던 캐비넷 협박 등 뭐가 됐든 민주당도 저들의 목줄을 쥐고 잔인하게 끌고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와 동시에 민주당이 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민주시민들도 지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헌재가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역시나 정형식 때문인데 이에 대한 최강욱 전 의원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불행회로 치료제와 함께 영상 마무리하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심은 거기에 앉아서 그 법정에서 제출됐던 여러 가지 주장들, 쟁점들 이런 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쟁점에 관한 여러 법리들을 분석해서 재판관 회의에 올려서 이제 평의를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종의 총무나 서기 같은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이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 증거 관계나 자료 정리를 해라 네네.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을 한 거예요. 예. 이미선, 정영식 두 분이 할 거라서 네. 이제 걱정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뭐 정영식 씨가 증거를 네. 윤석열한테 불리한 것만 모아가지고 예. 재판관 회의에 올릴 가능성. 네. 근데 그게 이제 봉쇄됐죠. 예, 이미선 예. 재판관이 있으니까. 예. 그 또 하나 걱정은 이제 소송에서 윤석열 측은 뻔히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주장을 많이 할 꼼수를 겁니다. 다 쓰더라고요. 예. 쓸데없는 주장을 많이 할 건데 예. 그거를 이제 주심 재판관이 그거 다 판단하고 평가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주심 재판관이 사건 기록을 가장 많이 보고 제일 꿰뚫고 있다고 전제해서 그 사람 의견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법원 같은 경우에 예, 사건이 예. 많으니까. 예. 근데 헌재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건 내용이 지금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아유, 우리 국민이 다 봤잖아요. 예, 그럼 뭐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뻔한 내란인데 그걸 가지고 재판부를 속이거나 장난칠 가능성도 거의 없고 대신에 목리를 부릴 가능성은 있죠. 내가 주심인데 왜 내 말 안 들어주냐 뭐 네. 이럴 수 있는데 네. 그럼 주심 바꾸면 돼요. 아, 바꿀 수도 본인이 있습니까? 그렇게 계속 개기면 다른 재판관들이 그럼 주심 바꿉시다 예. 해가지고 바꿔도 되니까 아. 무슨 그렇게 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어거지 쓰면 하여튼 가능하다 바꾸는 것도